안녕하세요 원장님. 굿모닝 복화 윤창훈입니다. 이전 일부에서는 저희 굿모닝 복화의 어떤 교육 철학이죠. 스펠링과 뜻과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접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굿모닝 복화를 이 시스템을 우리 학원에 도입을 했을 때 어떻게 도입을 즉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 시간은 3 시간이고요. 제가 1 시간씩, 1 시간씩 약 30-40분 정도 찍어서 3 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통 이제 왜 이런 것을 하냐면 보통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아이들한테 "야 알아서 해."라고 보통 많이 하시죠. 그쵸? 프로그램을 파는 업체조차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 그냥 "야 그냥 50 개씩 했어. 30 개씩 했어. 10 개씩 했어. 그냥 오늘부터 뭐 알 때까지 반복해서 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서 저희한테 많이 오신 원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깐 되게 이제 처음에는 그럴싸했는데 나중에는 "잘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프로그램만 돌려서 잘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아이들 다 프로그램 돌리면 엄청 잘하죠. 근데 이 노하우는요. 분명 저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9년 동안 저의 노하우 플러스 우리 네이버 학과노에서 원장님들을 통해서 스터디를 하고 만난 그런 노하우들이 서로 잘 만나면서 다시 그게 다듬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거 좀 더 잘하더라고. 요렇게 했더니 요거는 좀 못하더라고.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했더니 좀 더 잘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만의 노하우에 우리 원장님의 노가 붙으시면서 이렇게 다듬어졌어요. 다듬어지고, 다듬어지고, 다듬어지다 보니까 정말 강력해요. 정말 강력하고 그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아이들이 이게 실제로 어 이거를 적용했을 때 원장님도 되게 편하시고 아이들도 엄청 효과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정석처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요것은 꼭 뭐 혼자 이 영상을 보시기에는 지루하시긴 하시겠지만 제가 최대한으로 일단 재밌게 할게요. 재밌게 개그맨처럼 할 테니까는 덜 지루하시라고요. 꼭 원장님께서 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왜 스타디 왜 하냐?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왜 도대체를 하느냐? 일단 아이들이 단어에 갖고 있는 생각은 이거예요. 그쵸? 태어나서 뭐 학교를 학원을 계속 이제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아이들이 단어에 갖고 있는 생각 다 완전 이겁니다. "아우 단어 하면 어때요? 짜증나. 싫어." 완전히 적이에요 적. 적 같은 관계에서 얘가 적인데 선생님이 어느 날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또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그냥 화도 나는 거죠. 에이 진짜. 그러면서 요즘 애들은 인제 학원 도망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심리학적인 요인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요. 심리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단어가 "야 단어 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아. 단어 사실은 이래 단어. 단어 알고 보면 별거 아니고 누구라도 잘 외울 수 있어. 나도 정말 해 봤더니 정말 이전이랑 다른 방식으로 해 봤더니 정말 괜찮은데? 할 만해. 쪼끔씩 재밌어. 잘 외워." 이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단순히 프로그램만 돌리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심리적인 요인까지 우리가 같이 코칭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원장님께서 진짜 나는 이거 단어를 통해서 뭐 잘 되시는 분은 뭐 외부에 있는 아이들까지 단어반으로 흡수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떤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가야 되느냐 요겁니다. 잘 된 학원의 공통점이 있죠. 저희는 이제 학원에 대한 데이터도 생겼어요. 첫 번째 아이들이 재밌어야 돼요. 단어가 재밌을 수 있나? 사실은 뭐 블록버스터 영화 3 번 4번 보면은 그래도 그저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그 글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 재밌다는 거예요.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얘가 끝나고 나서 거저 먹어야 돼요. 지금까지 어떤 단어 이게 있으면 막 외워 APPAR PPP 뭐 generous GNEROS 엄청 힘들어요. 힘들고 힘들어요. 힘들어. 힘든 과정에서 아이들이 우리 학원의 시스템을 봤더니 되게 재밌어. 근데 나 했더니 나 거저 외워졌어. 이런 느낌.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쪼끔 더 시험을 해보 다 이거 다 시연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하시면 진짜 믿을 선생님이 믿다라는 게 좀 참 난감한 표현이긴 하지만 가능하면 원장님이 꼭 하십시오.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쁜 선생님을 욕하려고는 아니고요. 오너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회사 사장이나 아니면 직원이나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선생님은요 일단 전화 안 합니다, 저한테. 원장님들은 엄청 하세요. 하시는 분들은 엄청 하세요. 전화 안 합니다. 전화 안 합니다. 왜? 그냥 내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통은 선생님들한테 시키신 원장님들이 "아 야 야 야 나는 너무 크니까 너가 이거 담당하고 해." 그래서 그런 학원이 있어요. 실제로 초대형 학원 그런 학원이 있어요. 근데 원장님이 나중에 직접 하세요. 전화도 안 하고 또 하나는 단어에 대해서 아까 표정이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뭔가 그 변환이 전환이 필요해요. 그럼 얘가 쪼끔 단어를 잘하면은 칭찬과 격려를 해 줘야 돼요. 이거는 애한테 뭐 알랑방구 낀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잘했으면 너 저번에는 좀 저번까지 못 외웠는데 요즘에 정말 너 많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어. 오너 입에서는 이게 진짜 애가 잘했으면 "야 너 진짜 잘했다. 너 진짜 요즘 보기 좋아." 근데 오너가 아닌 사람은 이 말이 안 나와요. 수고했어. 다음 시간에 어디까지 해 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오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 중고등은 잘 안 먹히지만 초등은 아이들이 상품권 뭐 대단하진 않습니다. 애들 실제로 잘하면서 격려도 해 주고 칭찬도 해 주고 등어리도 두드려 주면서 동시에 뭐 한 달 잘했으면 뭐 아이스크림 상품권을 준다든가 뭐 팝콘 이벤트에서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학원들은 정말 잘 된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들은 거예요. 공통적으로 초등학교 하는 학원들에는 얘 플러스 상품까지 주면 정말 좋아한다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 여전히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힘들어해요."라고 하면 제가 딱 하나를 여쭤봅니다. "원장님 스펠링 블럭 학습되어 있나요?"라고 여쭤봐요. 그러면은 99.999 사실은 100% 입니다. "아니요. 하다가 말았어요. 흐지부지해요. 애들이 싫어해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스펠링이 예 스펠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달리 얘기하면 이 스펠링 부분만 오직 하나 요 스펠링 부분만 쪼끔 코칭을 해 주시면 그래서 애들이 스펠링에 대한 블럭만 익히게 하면 그 학원은 폭발한다라는 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충북 진천에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좀 말씀 좀 드리겠다고. 예 맞습니다. 진솔한 대화와 더불어서 그런 시스템이 스펠링에 대한 시스템이 잘 갖춰지니까 실제로 여기는 저번에 올리셨더라고 밴드에 중등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 개에서 200 개는 외운다고. 고등 애들은 더 미친 애들이에요. 예. 좋은 의미의 미친 애들입니다. 예. 예. 말이 됩니까? 이게 200 개 이 학원은 막 300 개, 400 개도 많이 해요, 방학 때는. 그래서 근데 평균이 90 점이에요. 93 점인가 4 점이에요. 정말 슈퍼코치. 오히려 인제 이분한테 가서 제가 배워야 될 상황이에요, 사실은. 예,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안 되는 학원은 그 반대입니다. 따로 말씀드릴 필요 없이 스펠링은 안 돼 있습니다. 즉 블럭 학습 안 돼 있는 경우니까 원장님께서 이거 하나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하시는 경우 예. 선생님이 안 돼. 그리고 칭찬과 격려가 선생님은 기계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한마디로 "원장님이 하셔라."라는 얘기고요.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원이 수학 학원인데 수학, 영어, 단어 이렇게 수학, 영어, 단어 이렇게 세 개가 있대요. 몇 개 학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아예 독립적으로 하세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놓고 제가 이제 슬금슬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미가 있어야 된다. 칭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스펠링입니다. 3 개. 자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저희 이제 계정을 만들어 드렸죠. 그럼 원장님께서 들어가셔서 이게 인쇄를 하십시오, 인쇄. 뭐 스펠링만 이게 랜덤으로 혼합으로 스펠링 뜻이 혼합으로 나온 게 있고 뭐 스펠링만 나온 게 있고 뜻만 나온 게 있고 이렇게 한데요. 이거는 테스트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처음에는 오프라인상에서 종이로 테스트할 때 다 인쇄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만 거의 모든 학원의 원장님들은 안 하세요. 프로그램이 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뭐 좋다 나쁘다보다는 그래도 아마 제가 몰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는 종이로 좀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일단 요거 교재를 인쇄를 하십시오. 지금은 이제 OT를 준비해야 될 거기 때문에 OT를 준비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교재가 됐고요. 두 번째 저희가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드렸죠. 거기에 영상도 제가 기본적으로 4 개를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보통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반을 등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리 우리 학원의 모든 학생들을 등록하십시오. 모든 학생들. 저희는
첫 달 무료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첫 달은 보통 원장님들께서 독해 문법은 도사시죠. 평생을 매일같이 그거만 했으니까 누가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다, 그 학원은. 이 큰 학원이나 작은 학원이나 제가 봤을 때 실력은 똑같아요. 예. 작은 학원이 훨씬 많은 실력이 좋으신 분 많아요. 그런데 단어는 해 보신 적이 없어요. 단어는 "야 네가 외워라. 내가 대신 외워 줄 수는 없잖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린 채점만 했습니다. 예, 99.9%가 채점만 하다 보니까 잘 모르세요. 단어만큼은 잘 모르시고요. 그 단어는 절대 학문적인 거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 요거 원장님입니다. 원장님 노하우를 원장님께서 좀 터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룹을 일부러 만드십시오. 뭐 초등, 중등, 고등 하든지 초상하, 중상하, 중상하 아이들을 몇 개를 좀 만드십시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제 지금 이후에 OT를 하는데 직접 이렇게 원장님께서 아이들을 모두 다 온라인에 넣고요. 그룹을 넣어서 직접 이렇게 OT를 진행하시면서 처음에는 몇 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가르치는 게 업이 교육이기 때문에, 가르치기 이상하다. 네네. 직업이 가르치는 교육이기 때문에 몇 번 해 보시면 원장님께서 '아 이거구나.' 촉이 오세요. 자, 촉이 오시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도 자연스럽게 숙달을 하시기 위해서는 가능하시면 처음에는 직접 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상도 다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두 번째, 온라인에 우리 모든 학생들을 모두 집어넣으십시오라는 겁니다. 처음엔 잘 모르겠어 그러시면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의 노하우 플러스 우리 원장님들의 노하우가 들어간 거니까 거의 확실한 정석책이다 생각하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내 수첩에 실제로 반에서 나누는 건 아니고요. 상반과 하반으로 나누십시오. 초등, 상, 하, 중등, 상, 하반, 고등, 성, 하반 이렇게 나누십시오. 나누십시오. 자, 나누셔야 돼요. 실제로 반이 나누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같이 수업은 같이 해도 됩니다. 저희는 자기주도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상반과 하반을 나누는데 뭐를 기준으로 나누냐? 스펠링을 기준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얘는 스펠링 쓰는 게 별 문제가 없어. 그럼 얘 무조건 상반이에요. 얘는 스펠링 쓰는 게 정말 더럽게 못해. 그럼 얘는 무조건 하반이에요. 근데 사실은 3등부터 꼴등까지는 하반 돼야 됩니다. 예, 이렇습니다. 자, 얘는 진짜 1등을 하지만 스펠링 쓰는 게 힘들어. 얘는 하반이에요. 얘는 꼴등을 하지만 얘는 스펠링을 잘 써. 상반이에요. 뭐 그럴 확률은 거의 없지만 오직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스펠링을 잘 쓰는가 못 쓰는 것만 갖고 상반과 하반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초등상하, 중상하. 초등이라고 하면 5학년 정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별 의미는 없고요. 자, 그러면 상반과 하반을 나누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지? 학습 과정은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1등 하나, 꼴등 하나, 발음해야죠. 스펠링 해야죠. 근데 스펠링이 애들은 블럭으로 잘 못 보니까 어정쩡합니다. 여기 교육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펠링 해야죠. 발음해야죠. 인제 뜻해야죠. 똑같죠, 똑같죠. 예, 다를 게 없습니다. 스펠링 뜻 발음은 삼중사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는 하위권이나 상위권이나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근데 왜 나눴냐? 왜? 바로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테스트가요 6가지 테스트 유형이 있거든요. 요거 다릅니다. 그리고 그 블럭 테스트 이제 블럭을 저희가 넣을 건데요. 그 시작점이 달라요. 이 타이밍이요. 원장님 이거 금방 하루아침에 뭐 5 달, 6달 만에 된 거 아닙니다. 이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걸 2년 이상이 걸린 겁니다. 이걸 노하우를 알기 위해서. 계속 했는데도. 자, 그러면은 참고로 상위권과 하위권은 계속 가느냐? No.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는요 1 단계, 2 단계로 나눠집니다. 2 단계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손을 떼는 거고요. 요 1 단계 1 일부터 최대 30 일까지를 좀 잡으십시오. 뭐 쪼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저기 뭐 촉 있는 애들은 보통 뭐 3-4일 되면 딱 벌써 알아듣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때 우리가 상반과 하반을 나눠서 쪼끔 코칭 교육을 해줄 겁니다. 교육을 해 주면 상반이나 하반이나 완벽하게 상반처럼 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상반, 하반 개념이라는 건 사라지고 이때부터는 상반이든 하반이든 모두 상반처럼 이렇게 나갈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요 하반 애들 3 등부터 꼴등까지 얘네를 트레이닝 시키는 걸 사실은 목적으로 합니다. 상위권 애들은 뭘 해도 잘하니깐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상반과 하반이 기차처럼 계속 가는 거냐? No. 첫 달 이래서 최대 30 일까지만 따로따로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얘도 쪼끔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 얘도 끌어올리고 해서 이렇게 이제 똑같이 간다. 우리 학원에는 단어만큼은 1 등도 꼴등도 없다. 다 1 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한 달 그다음에 3년 동안, 5년 동안 예 뭐 몇 년 동안 자동화 이게 이제 시스템이 원장님들을 대신할 겁니다. 여기서의 얘기를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하반을 놨고요. 요건 차후에 말씀 또 계속 드릴 거니까요. 세 번째 상반과 하반을 내 서류상에서 나눈다. 자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만약에 뭐 상반 중학교 상반, 하반으로 나눴으면 상반 애들을 미리 설정을 하십시오. 뭐 테스트 설정을 하십시오. 하반 애들도 하반대로 테스트 하십시오. 바로 뒷장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 내용입니다. 요거 아마 다 제가 영상 보여드리긴 했는데 요 학습 저희 이제 관리창에서 테스트 설정 창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시면 되고요. 요게 핵심적인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요거 유형을 어떻게 할 거냐? 총 6가지 유형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상반, 하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초중고 상반끼리 초중고 하반끼리는 차이 없습니다. 똑같이 유형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저희가 영상 이제 프로그램 설정 영상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설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 하반 요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온라인상에서 그럼 됐죠? 그 이제 OT라는 걸 할 겁니다. 하기 전에 미리 제가 선생님인 내가 준비를 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정을 하라는데 도대체 설정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희는 총 6가지가 있고요. 연상은 이겁니다. 그림을 클릭하는 거예요. 4개 중에 하나를 클릭하는 겁니다. 연상. 그리고 스펠링은 뭐냐면 한글만 보고 여기에 수학하다 봤다를 보고 REAP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건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발음만 보는 원어민이 요게 한글로 나중에 여기에 스펠링 쓰는 건데 여기가 한글이 나오면은 수학하다 봤다를 보고 얘가 이제 스펠링을 쓰는 게 아니고 reap 이렇게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분석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발음 테스트입니다. 요게 요 C 발음이 아닌 F 말하기가 진짜 발음 테스트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C는 제가 그냥 일단은 무시하겠습니다. 요거는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도 좀 무시하시면 되고 지금 그 6가지 중에 이제 초등학교 4, 5, 6학년 이상은 이 5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뜻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 뜻 테스트가 있습니다. 뜻 테스트는 뭐냐면 요 D의 뜻 테스트입니다. A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냥 내가 다 몰라도 됩니다. 하나만 체크하면 그냥 딩동댕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희는 이거는 첫 달에만 사용을 할 겁니다. 이런 거 저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 입장에서는 얘가 도대체 무슨 뜻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퍼져 있어요. 4개 퍼져 있고 색을 좀 달리할까요? 나머지도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같이 이런 식으로 틀린 것도 같이 나와요. 그럼 얘가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를 해서 어 뜻들을 다 일일이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뜻을 다 하는 거예요. 세이브하면 제외하고 뭐 구조하다, 절약하다, 저축하다 이걸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퍼센티지 다 설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 다이어 테스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됐죠? 6가지 중에 5가지입니다. 자 그럼 상위권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상위권 애들은 상반 애들은 초등이나 중등이나 고등이나 모두 상반 애들은 연상, 발음, 말하기, 연상, 말하기, 그리고 스펠링, 그리고 다이어 이렇게 쭉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위권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위권 애들은요. 절대 스펠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스펠링 넣으시면 얘네 도망갑니다. 도망가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요. 얘네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시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색깔 바꿔서 얘네는 연상, 연상 그리고 스펠링이 아닌데 발음입니다. 발음. 발음, 말하기. 발음은 무조건 해야 되죠. 그리고 다이어가 아닌 뜻 테스트 이렇게. 그러니까 A, D, F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위권은 A, B, E, F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중에 얘네 연습시키면 다 F처럼 이렇게 상반처럼 A, B, E, F를 항상 이렇게 해서 2년, 3년 쭉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1 회당 월, 화, 수, 목, 금이 됐든지 간에 1 회당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몇 개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초등은요. 하루에 그냥 30개 하십시오.
30개부터 하십시오. 나중에 이게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애가 분명히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40개 해 볼까? 50개 해 볼까? 늘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등은 40개에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고등은 50개나 안 된다 싶으면 40개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늘리시면 되고요. 어떤 선생님들 즉 원장님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 모임에서 제가 갔는데 이분들이 하신 얘기가 초등생이 중등 단어를 어 초등생이 중등 단어를 20분이면 50개는 다 한다고 합니다. 50개는 다 외운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한 학원 같은 경우 아예 썬팅지로 예 이렇게 해 놓고 안 되면 전액 환불이라는 그 썬팅지로 박아 놓은 학원도 있어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학원 물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50개 정도 다 해요 20분 정도면. 뭐 바보 같은 아이가 바보하기가 표현이 좀 그렇네요. 아무튼 간에 좀 아주 공부를 못하거나 생각이 없는 애들은 뭐 25분 30분은 걸리겠지만 20분이면 보통 50분은 다 한다고 하고요. 저희 딸도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갈 때 겨울방학 때 했었거든요. 진짜 20분에 50개 했어요. 얘는 이걸 하자마자 아빠 내가 천재가 된 것 같아. 천재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예. 이미지 연상법을 잘 활용하면 실제로 애들이 무지막지 잘 돼요. 이번에도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지 연습법은 진짜 무지막지합니다. 근데 왜 업체들이 이걸 못 만드느냐. 네. 이게 상당한 자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깜빡이식으로 글자로 하든 텍스트 글자로 하든 이미지로 하든 하나의 그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야? 자기의 어떤 회사의 방침 아니야?"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니에요. 얘는요. 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보통 99%의 모든 업체들은 이 깜빡이식으로 합니다. 그냥 텍스트로 하는 거죠. 이미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굿모닝 북한은 네 13,000개 이미지 지금도 작업은 계속해서 쭉쭉쭉쭉 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있다는 건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30개, 40개, 40개 또는 50개 이렇게 해서 세팅을 상반, 하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세팅이 다 끝나면은 본격적인 OT가 진행이 됩니다. OT 시간은 약 30분이고요. 제가 직접 하는 거 플러스 영상도 똑같이 찍었습니다. 학생이 직접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대신 원장님을 대신해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시 말씀드리고 처음에는 가능하면 "직접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 원장님께서 아직까지 이 경험이 단어를 가르쳐 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몇 번 하시다 보면 촉이 오니까 좀 트레이닝 하시라고 스스로 트레이닝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 OT의 핵심은 상위권 아이들이 아니고 하위권 아이들입니다. 상위권 아이들은 사실은 뭘 던져주고 아무리 말을 대충 해도 알아듣습니다. 걔네는 성공의 학습이 되는 심리 용어입니다. 이미 얘는 항상 자기가 공부를 잘했어요. 항상 뭐 90 몇 점, 95점, 98점, 100점, 98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는 어떤 거든지 아예 공부하는 습관 조금 힘들어도 바로 자기가 적용을 해서 바로 터득하는 습관 이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3등부터 꼴등까지는 무능력의 학습이에요. 단어만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하위권 아이들은 무능력의 학습이에요. 자 평생 태어나서 항상 뭐 인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제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인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럼 단어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은 얘네가 매일같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60점, 75점, 65점 선생님한테 혼나고 70점, 80점, 81점, 64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뭐예요? 혼나고 나머지 공부하고 이런 식이에요, 학교나 학원이나.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머릿속에 뭐가 싹 터 있냐면 '나는 안 돼.'라는 무능력의 학습 심리학 용어입니다. 이게 이미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독도를 가고 있는데 이미 '나는 안 돼.'라는 게 얘는 무의식에 이미 있어요. 근데 "너는 잘할 수 있어. 넌 1등 할 수 있어."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아 참 헛소리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할게요. 제 친구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대통령이 되면 월 뭐 연봉이 2억 이란다. 야 너 대통령 해 봐라." 그러면 저 뭐라 그랬습니까? "이라니." 이럴 거예요. 그쵸? "죽을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대통령을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한테 반에서 20등 뭐 15등 하는 애한테 뭐 7등 하는 애한테 전교 1등을 얘기하면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통장이지 동네 통장. 너 아파트 살지? 너 동장이잖아 동장. 이 동장을 하면 한 달에 30만 원씩 나온단다. 그러면은 너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하면 진짜 30만 원이 나온지 전 모릅니다. 그럼 저는 진짜 50만 원 준다 그러면 "그래? 한번 나도 해 봐야겠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여긴 보이니깐요. 그래서 동네 시의원도 하고 뭐하고 뭐도 해서 이렇게 되겠죠, 사람들 보면. 보통 이게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학습도 똑같고요. 특히 단어에서는 똑같습니다. 이거를 꼭 원장님께서 잡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 단어는 반드시 이런 심리 하나씩 하나씩 얘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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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그래서 이 OT는 누구를 위한 거냐? 중위권, 하위권 애들을 위한 거예요. 1등 애들은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압축해서 한 번에 쑥 얘기하면 다 알아서 합니다. 무능력의 학습이 있기 때문에 얘네를 뭐 해야 된다? 얘네를 한 번에 큰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기 위한 과정. 이 과정이 최대 한 달입니다. 제가 계속 한 달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거 끝나면 이때부터 얘도 1등처럼 똑같이 할 겁니다. 그 이상은 할 겁니다. 그럼 얘 이때부터 완전히 프로그램 통해서 학원을 나가는 날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그 나간다는 건 잘 돼서 나가는 거죠.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막 나가면 참 좋죠. 자, 원장님께서 요걸 기준으로 먼저 하십시오. 저 보시면은 어디 보자. 요거를 이제 틀어 놓으십시오. 자, 초등 한 5 개나 10개 정도, 중등 5 개나 10개 정도 PPT 로그인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고등 5 개나 10 개를 이렇게 펼쳐 놓으십시오. 그러면 요렇게 보이겠죠? 요걸 지우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미지가 일단 보입니다. 이미지가 요렇게 보입니다. 자, 보입니다. 이걸 프로젝터나 PC라든가 아니면 텔레비전에 딱 이렇게 보이십시오. 이거 OT니까 애들이 인제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말씀 이제 자, 프로젝트하고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저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원장님을 가능하시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애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발음과 스펠링과 뜻이 있습니다. 절대로 스펠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그 이제 그런 경우가 몇 개 있었었는데 한 원장님이 인제 애들이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분이 그 한 2주 정도 하다가 너무 좋아 갖고 애들이 막 그 분위기가 막 천장을 치고 올라갈 정도로 막 뒤에서 꼴등하는 놈이 "저요, 저요, 저요." 그러면서 막 뜻을 하려고 막 그렇게 분위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되는구나.' 해서 3 주째 스펠링 그때 그 당시에 어원이란 용어로 이제 접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원이란 용어 이게 우리가 봤을 땐 그냥 '아 안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이게 다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원이란 용어로 애들한테 "야 오늘부터는 자 선생님이 어원을 할 거야. 모든 스펠링은 어원으로 어쩌고 저쩌고." 인제 얘기를 하신 거죠. 갑자기 한 애가 팍 쓰러지더라는 겁니다. 책상으로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애들이 막 그때부터 분위기가 막 확 쿨해지는데 그냥 쌩하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가면서 다음 타임 애들한테 "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우 되게 어려워."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엄청 그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그다음에 이걸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안 하셔서 어떻게 저랑 이제 얘기가 돼 갖고 "그럼 원장님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제 그때는 이 체계가 2년 전 얘기라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다음 시간에 "야 이 선생님이 저번에 맛배기만 보여준 거고 이제 하던 거 계속하고 요거는 쪼끔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분위기가 엄청 좋아졌대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처음에는 스펠링을 하지 마십시오. 스펠링은 반드시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하면 안 돼요. 언제? OT 때는 안 하면 안 돼요. 이때는 OT일 때는요. 상반, 하반 구분 없습니다. 애들 그냥 다 몰아넣고 하시면 됩니다. 예. 이때는 스펠링은 안 스펠링 때문에 상반과 하반을 나누는 거니까 스펠링이 되면 스펠링을 얘기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중등, 초등, 고등 애들 한 번에 묶어도 됩니다. 고등 애들은 쫙 압축해도 되고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발음과 뜻을 해야 됩니다. 하위권, 특히 인제 하위권 있죠. 중하위권 애들은 절대 발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발음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항상 학원에서는 스펠링과 뜻만 보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단어 외운 거 다 발음해 봐. 선생님이 다 들을게. 이런 데는 세상에 없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이 저희는 대신하는 거니까요. 저희는 그 발음 듣는데 선생님만 4명 썼습니다. 4 명. 이게 그래도 각 다 못 듣습니다. 엄청 힘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습관화예요. 우리가 무슨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얘가 단어를 할 때마다 항상 좀 콩글리시긴 하지만 정성스럽게 발음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습관화가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미 얘는 입을 닫고요, 닫고. 지퍼. 예. 입을 닫고 있는 게 습관화거든요. 자 이제 합니다. 자 이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외국인이 얘기해요. badly, badl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badly 얘기하면 애들한테 하는 거죠. "야 얘들아 우리 한번 해 볼까?" badly 선생님이 하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인제 badly, badly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입 꾹 다물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너 왜 안 해?" 이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모두는 뭐냐면 인자한 우리 엄마예요, 엄마.
엄마 안녕 이런 거예요. 자 인제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원장님. 이거는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엄마가 되시라고 했는데 아마 속으로 원장님들은 '아 뭐 저런 소리까지 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진짜 중요한 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뭐지 선생님 시키지 말고 원장님 하시라고 직접. 애들이 이미 정말 머리 쓰다듬어 가면서 "너무 잘했어." 이게 엄마 모드거든요. 그럼 애들은 진짜 좋아해요. 고등학교들도 엄청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남자애들 엉덩이 딱딱 때리면서 "너 이 새끼 요즘에 엄청 좋아졌어. 난 너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넌 될 수 있어." 하면 덩치가 산만 애들도 "으흐." 하고 엄청 좋아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처럼 자 발음을 안 하면은 "너 왜 발음 안 해?" 이러지 마시고요. 돌아와서 괜찮아. 발음해 봐." 애들은 무슨 생각 갖고 있냐면 발음하는 습관도 안 들여 있어서 발음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발음을 하면 옆에 녀석이 나를 보고 좀 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다 같이 수영장에서 다 같이 수영복 입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한 명 한 명 발음을 "괜찮아. 해 봐." 그러면 선생님이 쳐다보고 있으면 발음을 해요. badly. 그러면 잘했네. 그렇게 하는 거야." 또 아내를 보면서 "그래 너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선생님은 항상 그렇지. 잘하네. 그렇지. 잘하네. 그렇지. 잘하네." 이거만 하면 돼요. 진짜요. 진짜 이거만 하면 오케이. 박수도 좀 쳐 가시면서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애가 다음 단어도 또 다음 단어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면 이제 3 개, 4개 단어를 하면 애가 발음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뭐 할 만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입 밖으로 내면 또 기억도 잘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 비록 한 번에 OT 30 분의 OT지만 단어 5 개나 혹시 10 개를 하면서 하나하나 아이들을 지그시 보면서 지금의 선생님의 모습 '너 안 하면 너 끝장내 버릴 거야.'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엄마처럼 "괜찮아. 해 봐." 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이들이 하나씩 하면서 다음에 인제 프로그램이 대신 다 할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뜻입니다. 뜻. 발음이 끝났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OT는요. 원장님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영어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냥 구현동화 선생님이에요. 우리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옛날 얘기 해 주신 것처럼 정말 구현동화 선생님이세요. 뭐를 갖고 가야 되냐 하면 이 6 개를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뭐 1 년에 뚝딱 만든 건 절대 아닙니다, 원장님. 자 뜻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얼마나 재밌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달리 얘기하면요. 저도 이제 원장님들이랑 통화를 하면 이분이 잘할 거다 못할 거라 사실 인제 촉이 와요. 근데 맞아요. 일단 목소리가 차분하고 진지하신 분이 있어요. 안 될 확률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애들이 실제로 잘 안 늘어요. 애들 성적 교육으로 잘 늘지도 않고요. 애들 접근이 되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왜 이 OT냐?" 심리적으로 단어 별거 아니네. 단어 할 만해. 나도 하니까 되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한 건데 어떤 데도 그런 걸 안 주는 거예요. "무조건 너 50개 해 임마." 이러니까 되겠습니까? 자 인제 뜻입니다. 뜻을 통해서 정말 얘를 완벽하게 재밌는 단어의 세계로 끌어들일 겁니다. 첫 번째 재밌어야 돼요. 제가 이거부터 해 볼게요. 자 원장님들이 이제 학생이다. 원장님께서 학생이다 생각하고 제가 똑같이 해 볼게요. "자 얘들아 medley 어때? 발음하니까 괜찮지? 자 이제 선생님이 뜻 얘기해 줄게." 뜻을 봤더니 뭐 서투르게, 나쁘게, 불친절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다 무시해. 무시해라 얘들아. 뜻은 중요하지 않아. 뜻만 한 번만 보고 이해하면 끝나." 자 선생님은 이제 그림을 갖고 얘기할 거야. "너네 소년제 아냐 소년제?" "몰라요, 몰라요." 아 소년제도 모르고 뭐 하냐. 체조 선수야. 되게 지금은 은퇴했는데 유명한 체조 선수야. 이 소년제가 오늘 시합 날이란 말이야. 근데 전날 PC방 가고 그냥 어디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고 막 한낱 연습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어때? 잘하겠냐 못하겠냐? 못해요, 못해요. 그렇지 못하지 못할 수밖에 없지. 얘가 똑같은 거라니까. 시합 날이 되니깐 공도 떨어뜨리고 굴리고 주스러 가고 어때? 엄청 서툴러, 서툴러. 뭐 하다고? 서투르다고. 서툴러. 제가 잘 말씀드려 서툴러. 자 그러면은 "야 너 서툴러 이렇게 또 공 떨어뜨리고 그러는데 점수가 잘 나오겠냐 나쁘게 나오겠냐?" 당연히 나쁘게 나올 거 아니야. 21 점 100 점 만점에 21 점 나쁘게 나왔어. 자 나쁘게 나왔지. 그런데 얘가 딱 내려와서 "감독님 수건 좀 주세요." 그러니까 너가 감독이면은 잘 주겠냐 안 주겠냐 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냥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얘네가 단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원장님. 뭐지 물어보겠냐가 아니고 친절하겠냐 안 친절하겠냐. 당연히 안 치죠. 불친절하지. 감독이 지금 휙하니 던져주는 거야. "얘 따야. 얘 닦아라 이씨."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야 어떠냐? 괜찮지, 괜찮지?" 이게 medley 갖고 있는 뜻을 다 얘기한 거야. 선생님이 다시 얘기해 줄게. 되게 서투르게 했어. 서투르게 하는 거. 서투르게 하다. 서투르게 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쁘게 나왔어. 나쁘게 나온 거. 그리고 불친절한 거. 자 됐어.
됐지? 그럼 머릿속으로 얘들아 이 화면, 이 프로젝터 화면 보지 말고 다른 데 쳐다보고 한번 머릿속으로 한 3초 정도만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하면 그럼 애들이 그려요. 그림 이제 배들리 하면 소년제 하면 소년제 그려봐, 소년제 그려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 소년제 그려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애가 머릿속에 그려요. 그러면 배들리 소년제 하면 뭐 서투르게 한 거 막 공 떨어뜨리고 굴르고 잡으러 가고 서투르죠. 점수 나쁘게 나왔죠. 그리고 불친절한 거죠. 애들이 기억을 해요. 그러면은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재밌었나요? 그 원장님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재밌게 그냥 이야기를 해 주시면 돼요. 뭐를? 이야기를 해 그래서 제가 구연동 원장님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몇 분 안 걸려요 원장님. 이렇게 해 봤자 1분 안 걸려요. 애들 깜짓으로 하면요 1분 동안에 단어 못 외워요. 이렇게 우리가 웃고 즐겨도 1분 안에 다 해결돼요. 자, 요 뜻만요. 예. 발음하고 막 그런 거 말고 예.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재밌게. 그럼 애들은 이제 "자, 허공 쳐다보고 한번 소년제 그림 한번 그려 봐."라고 하면 애들은 진짜 서투르게 하는 거, 점수 나쁘게 나온 거, 불친절한 거 기억나요. 그러면 어머! 재밌게 나는 쳐다만 봤는데 그냥 거저 외워지는 거예요. 애들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가장 힘이에요. 우와 재밌어 나는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한 아이는 그러더래요 원장님한테. "선생님 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이러더라는 겁니다. 걔는 1 시간에 예전에 1 시간에 단어를 하나씩 외웠대요. 근데 20 개까지 늘었대요. 근데 그 20 개가 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걔가 그런 생각 정말 단어만 하면 일단 막 엄청 부정적인 애가 왜 20 개까지 늘면서 동시에 "제가 지금 공부는 하고는 있는 거죠?" 이렇게 반 농담으로 얘기하더래요.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품사를 무시하십시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뭐 서투르게 하는 거, 뭐 나쁘게 나온 거, 뭐 불친절한 거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중하위권 애들한테요. 야 부사 형용사 그게 뭔지 모르는 애들도 많아요. 그런 애들한테 "야 부사잖아. 부사 형용사잖아, 형용사잖아." 그런 얘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1 등 하는 애들은 물론 이걸 같이 들으면서 '아 이건 형용사구나. 부사구나.' 알아서 알아요. 알아서 해요. 근데 중하위권 애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품사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뭐뭐 하는 거 뭐뭐하다 동사로 해도 돼요. 그런데요. 저는 정말 이 현미경처럼 모든 애들을 다 관리를 했어요. 그냥 세부적인 걸 다 코칭을 해 줬는데요. 딱 하나 건성건성 대충 한 게 하나 있거든요. 거의 안 하다시피 한 게 오직 하나 품사예요, 품사. 처음엔 애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 똑같습니다. 모국어 배울 때 처음에 애들한테 "야 품사가 얘 동사다, 형용사다, 부사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애들은 의미를 먼저 이해해요. 뭔가 저렇게 그냥 손바닥 싹싹 비고 상상되는 거 '아 저런 걸 아부하는 거라고 하는구나. 저런 거 아부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의미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 '아부하다.' 뭐 아부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 애들도 똑같이 해요. 처음에는 불친절한 거 이 나쁘게 나온 거 뭐 서투른 거 이렇게 알면 나중에는 애가 2 번, 3번 반복해서 복습을 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지나도 다시 와도 할 테고. 그쵸. 보통 단어 시험 보려면 3 번, 4 번은 보니깐요. 뭐 2 번, 3 번째는 금방 걸리겠지만. 하다 보면 얘가 어느 순간에 '아 이건 형용사구나.' 알아요. 실제로 안답니다. 그래서 저는 명사, 형용사, 부사 뜻 다 있는 거 연필로 다 확인을 하거든요. 슬러시 다 그어요 저희는 연필로. 그래도 애들 완벽하게 다 외웁니다. 형용사, 부사, 품사 싹 다 외웁니다. 그 원장님께서 처음부터 "뭐 하지 말라." 애들한테 부담을 주시면 안 됩니다. 거저먹게 해 줘야 돼요. 처음엔 내 편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죠. 사실은 진짜 영어 단어의 세계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는 단어 세계 끌고 오는 거죠. 품사부터 처음부터 막 이렇게 푸시하면서 애를 부담 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가 끝날 때마다 "자 요 프로젝트 그림 보지 말고 허공을 보면서 소년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 애들이 스스로 그림을 그려 보게 해야 돼요. 예. 그럼 애들은 그리면 우리보다 최소 3 배는 빨라요. 훨씬 오래 기억합니다. 원장님도 요 끝나고 나서 나중에 배들리 소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서투르게 하는 거, 점수 나쁘게 나온 거, 불친절한 거 기억나요. 그림을 능동적으로 그리면 훨씬 높아요. 이거 심리학적인 얘기가 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저는 여기 키워드도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고요. 저는 이게 다 경험이라고 했는데 심리학에서 되게 중요한 교육 심리학에서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경험이 학문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가 하는 겁니다. 그럼 능동적으로 그리면 훨씬 오래가요. 자 그리고 처음에는 뜻이 여러 개가 있으면 A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 외우려면 부담스러워요. 역시 푸시하면 안 돼요, 품사처럼. "얘들아
힘들면 다 외우면 좋지만 힘들면 2 개만 해. 2 개만 한 다음에 얘가 복습을 하면 2 개를 머릿속에 완전히 익히면 '아 이것도 있었지. 아 이것도 있었지.' 하나하나 더 익혀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처음부터 막 다 하라고 하면 애들 부담스러우니까 2 개, 3개 정도를 목표로 하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키워드 제가 지금 소년제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을 제가 싹 다 지우겠습니다, 원장님. 다 싹 다 지우겠습니다. 지우자, 지우자.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난 여기서 잘 생각이 안 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하면 그분의 이제 얼굴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63 빌딩 하면 63 빌딩 생각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 소년제, 마루, 심사위원, 점수판, 감독, 수건 이런 게 있어요. 학생마다 쪼끔 다르긴 하거든요. 여기에 쓰는 거 그러니까 badly가 있으면 badly 하면 여기 앞에 그 앞이나 뒤에다가 소년제라고 이렇게 잠깐 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정리합니다. 키워드는 뭐냐 하면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가 있는 명사형을 여기다 써 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년제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소년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뜻들이 이렇게 서투르게 나쁘게 불친절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애가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나는 단어를 요렇게 키워드라는 걸 써 놓으면은 이게 노트로 이렇게 가립니다. 알아요. 그럼 얘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badly 뭐지? 그럼 내가 써 놓은 키워드 소년제 하면 이게 머릿속에서 떠올라요. 그러면 서투르게 하는 거, 나쁘게 하는 거, 나쁘게 나온 거, 불친절한 거 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익혀진다는 거거든요. 다음에 이제 노트를 여기까지 딱 하면 이제 지워 버리면 돼요. 연필로 하시고요. 연필로 하시고 애들이 이제 처음에 안 될 때는 키워드라는 거 앞에다 써면 된다. 그런데 계속 쓰는 애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나중에 싹싹 지워 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데워 버리면 다 익혀지면 이제 badly 하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면 이거 지워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그림을 외운다. 이미지 연상법이 그림 외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처음엔 그림이 진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초보예요, 원장님. 초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똥이 엄마가 개똥이 꼴뚱했다고 몽둥이로 개똥이 머리통 엄청 때렸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되게 빨리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엄마에 주목해 주세요. 엄마. 원장님 어머니가 아마 생각나진 않으셨을 겁니다. 이게 아주 빨리 얘기했고 그 엄마라는 건 0.001 초 개똥이 엄마가 이게 0.001 초만 얘기했지만 엄마라고 하면 원장님은 그래서 0.001초 동안 '아 개똥이를 낳은 개똥이 엄마구나.'라고 원장님은 인식을 하세요. 그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아기 때는 엄마 하면 "엄마, 엄마, 엄마." 하면 우리 엄마 얼굴이 생각이 났겠죠. 호빵 같은 엄마가 생각이 납니다. 머리도 꼬불꼬불꼬불꼬불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이렇게요. 근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우리 엄마가 생각나겠지만 3 살, 4 살, 10살 하면서 엄마의 모습 우리 엄마 하면 우리 엄마가 떠오르겠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문장이나 대화 속에 엄마가 들어가면 순간 그 대상이 걔의 엄마라는 걸 알고 누구의 엄마라는 거를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처음엔 그림이 기억이 나지만 이게 2번 반복하고 또 쭉 진도를 나갔다가 또 한 번 복습을 하고 하다 보면 얘가 사라집니다. 사라져. 그리고 의미가 더 각인이 된다는 겁니다. 의미가 각인이 돼요. 의미가 각인이. 예. 그래서 원장님께서 처음에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리는 걸 목적으로 하지만 나중에 얘가 10번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의미가 훨씬 다 강력하게 각인된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요렇게 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렇게 지워 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워 버리시면 badly만 하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제가 혹시라도 그림이 이렇게 질문하는 분 계세요. 그림이 단어가 10 개면 그림이 10 개, 단어가 1000 개면 그림이 1000 개, 단어가 5000 개면 그림이 5000 개 헷갈리지 않나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원장님 나중에 학생이 헷갈린다고 하면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해요. 처음엔 다 저한테도 애들이 그런 얘기해요. 근데 안 헷갈려요. 예. 왜? 단어는 이해를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OT는 애들을 쫙 반을 설정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 두시고요. 스펠링을 제외하고 스펠링을 하시더라도 대충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들아 모든 스펠링은 이렇게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따로 트레이닝을 해줄 거야. 아주 간단해."라고 해서 대략적인 원리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발음을 가볍게 같이 하면서 동시에 뜻에서 구연동화 선생님처럼 재밌게 얘기하시면서 이 5가지 돼야 되고요. 요거는 핵심은 요겁니다. 요거. 나머지는 너무 애들한테 부담 주지 마시고 요거 그리고 요거. 하나 1, 2, 4, 5가 핵심입니다. 요거 3 번과 5 번은 너무 푸시하지 마셔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됐죠? 요런 식으로 한 단어 끝나면 또 다음 단어 발음하고 그림 설명해 주고 발음하고 그림 요렇게 해서 한 5개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외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단어가 되면 저희가 요 뜻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뜻이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한 5 개 하나, 둘, 셋, 넷, 5 개 요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거랑. 자 요 정도 하시면은 다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셔서 이번엔 요 버튼을 누르셔 갖고 이걸 없애 보십시오. 없애 보시고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지 아냐?"라고 하면 애들이 주렁주렁주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 버튼 누르셔서 뜻부분 없애고 애들이 이미지만 보고 이건 뭐냐면 이 고고학자가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을 이렇게 발굴하면서 삽으로 땅을 파면서 화석을 연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지? 파다 연구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게 보면서 파는 거 파다 연구하다 이렇게 애들이 해요. 그러니까 그래 갖고 더 효과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5 개를 똑같이 셋, 넷, 5 개를 예 했으면 빨리 앞으로 돌아가셔서 한 뭐 얘 뭐 5 초, 다음 단어 5 초, 다음 단어 5 초, 다음 단어 5 초, 뭐 5 초, 10초 이렇게 하시면은 1분 안에 다 복습이 되니까 그럼 애들이 정말 효과적으로 익히는 거죠. 요거는 원장님 이제 제가 중학교만 놔도 요런 식으로 키워드를 써 주시면 됩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키드랜다. 뭐였지? 매들리가 있으면 여기에 뭐 소년제 이렇게 쓰시면 이게 뜻이 있으면 나중에 얘만 보면 소년제? 서투른 거, 나쁜 거, 불친절한 거. 그럼 나중에 얘도 지워버리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연필로 해서 나중에 단어가 이미지가 기억 안 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시라고 하시면 되고 나중에 되면은 지워버리면 된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힌트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가 주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와 애들 입장에서는 우와 선생님이랑 같이 그림을 봤더니 단어 별거 아니야 별거 나 기억나 이거예요. 재밌어. 정말 별거 아니구나 기억나는구나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얘들아 단어가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가 머리가 나빠서 못 외운 게 아니고 안 되는 방법으로 외웠기 때문에야 그런 거야 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게 30분 동안에 지금 30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30분 동안에 OT의 핵심입니다. 이거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많은 원리를 주는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애들을 점점점 강력하게 연마를 시킬 거니까 우리는 원리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빠진 거는 스펠링은 빠져서 온전한 단어 완성은 아니지만 얘도 최대 한 달 안에는 다 끝나니까 애들이 그래서 첫 번째 우리한테 다가오게 해야 됩니다.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테스트 중에 보시면은 올라갈게요. 테스트 중에 특히 하위권 애들은 스페링은 어느 정도 쓰니까 상관이 없는데 하위권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린 클릭한다던가 발음은 그냥 하는 거죠. 뜻도 다 안 해도 돼요. 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라도 알면 동그라미 쳐라. 그럼 얘가 동그라미 치면 애들은 여기서 뭘 얻냐면 우와 나도 되잖아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애들은 우와 나 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나는 안 돼. 이게 무능력이 완전히 얘 머릿속에 꽂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시험 보잖아요. 거의 90점, 96점, 98점, 88점 거의 85점 이하는 거의 없어요. 그럼 얘가 예전에는 완전히 이렇게 바닥이었던 애가 시험 볼 때마다 꼭대기를 치고 그러면 얘가 이미 이 표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경산 옆에 경산이 아니라 대구 옆에 경산에 꿈의 땅 하고 있거든요. 그 원장님 모임에서 스터디 모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단어 시간이 되면 애가 귀에 걸려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외우고 못 외우고를 떠나서 얘 입장에서는 단어 옛날에 정말 힘들었는데 난 단어 이제 할 만해. 괜찮아. 재밌어라는 메시지를 주면 훨씬 좋은 거고 여기에 얘가 말도 해야 되죠. 영상도 있죠. 게임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내 말을 귀가 알아듣고 분석도 해 주고 훨씬 밋밋한 2 차원보다 훨씬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OT는 다시 누누이 말씀드리면 하위권 3 등부터 꼴등까지 애들을 위한 거고 가장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야 봐봐 되잖아."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스펠링 외우는 것만 블럭 외우는 것만 탁 넣으면 얘네는 슈퍼급으로 폭발을 합니다 원장님. 바로 이게 저희 목적이고요. 예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원장님께서 첫 번째 아까 그거는 직접 이제 지금까지는 A형은 직접 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애들이 보통 학원에 한 명씩 온단 말입니다. 그럼 얘를 내가 30분 데리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제가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이요. 학습창의 게시판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찍었으니까는 요렇게 원장님께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왔을 때는 이걸 동영상을 틀어 주십시오. 틀어 주시고 한 5분 정도 요점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입니다. 요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 동영상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거니까 학습이야 뭐 이미 원장님께서 아실 테니까 요렇게 됐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블럭
이제 블럭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